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통계청에서 매년 고객들의 수기 공모를 하는데요. 그때 1등상을 받은 그런 사연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워낙 요리를 잘하셔서 맛을 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셨대요. 그런데 이 재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닭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지나면 비린내가 나고 이런 것들을 팔게 되면은 고객들은 떨어지게 되니까 처음에는 너무 많이 남고 차라리 내가 홍보 비용으로 생각하자라고 해서 치킨을 다 튀겨가지고 동네 서비스 나눠줬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비용으로 자꾸 부담이 되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정확한 소모량을 파악할 수 있을까? 그때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3가지 변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계절, 두 번째가 이벤트, 세 번째가 날씨인데요. 여름의 경우에는 평소 매출액보다 80%가 높고요. 비가 올 때는 무려 40%, 그리고 주말의 경우에는 70% 정도의 매출 증가가 있었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이 재료를 대는 재료업자가 어떻게 이렇게 사장님은 귀신같이 정확한 이렇게 사용량을 예측해서 남는 것도 없고 버리는 것도 없이 그렇게 하냐라고 혀를 내두를 정도래요. 이런 것들은 전문가 아니면 솔직히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쉬운 방법으로 데이터를 활용하고 매출을 올리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빅데이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많이 들어보셨죠? 너도 나도 빅데이터 하는데 이게 뭐냐면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아요. 저장하고 관리하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뭔가 미래까지도 예측하는 그런 것들을 바로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모으고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3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스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 두 번째 아마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배달 대행 활용법. 세 번째는 뭐냐면 고객의 소리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 이 3가지 포인트를 가지고요. 매출을 올리거나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포스 데이터 활용법입니다. 우리가 포스를 활용하려면요. 기본적으로 포스가 뭔지를 알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접근을 해야만 사장님들이 잘 따라오세요. 영어로 하면 포인트 오브 세일의 약자거든요. 매출이 발생한 순간을 말합니다. 사장님들은 대부분 포스를 금전 출납기, 내가 오늘 얼마 팔았지? 이것만 확인하는 용도로 쓰시는데요. 포스라는 건요. 매장의 빅데이터예요. 배달 외식업의 경쟁력을 지원하는 거창하죠. 경영정보 시스템이다. 근데 정말 그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매출 공식이 있어요. 고객수 곱하기 객단가예요. 그쵸? 고객수가 늘지 않으면 매출은 절대로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포스에서 보시면 시간대별 매출 현황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는 이유는 2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판매를 촉진시킨다. 손님을 더 많이 오게 하는 이유. 또 하나는 고정 비용. 나가는 비용을 감소시키는데도 이 기능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근데 또 제가 하다가 멘붕이 왔어요. 배달 외식업은 왜 이렇게 특이한 게 많아요? 알고 봤더니 사장님들이 보통 배달을 가시고요. 포스를 찍잖아요. 언제 마감을 하느냐? 하루에 배달 다 끝나고 영업 끝날 때쯤에 그때 포스 마감을 딱 해버려요. 그러면 이 시간대별 매출이라는 것이 포스가 마감된 시간이 기준이기 때문에 배달업에는 어떻게 보면은 적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대별 매출을 파악하기 위해서. 네, 주문 접수 시간을 확인하거나 어떻게 해요? 급하면은 사장님 일하면요. 내가 시간대별로 얼마의 매출이 발생한다쯤은 알고 계셔야 돼요. 낮에 3시까지는 한 50은 팔아야 되는데 오늘 왜 이러지? 이런 느낌 아시죠?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우리 배달 대행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기간을 설정해서 접수 시간을 쫙 보면요. 시간대별로 얼마의 매출이 뜨는지, 몇 콜이 들어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데이터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를 조합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고정 비용. 나가는 비용을 감소시키는데도 이 기능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벤트를 하려면요. 뭔가 그런 준비들이 뒤따라야 돼요. 일단은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야 돼요.
손 놓고 집에서 가만히 기다리면은 고객은 절대 모릅니다. 그 다음에 고객의 데이터를 모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문자라도 보내려고 하면 전화번호 알아야 되잖아요. 다행히 배달업은 CID가 있습니다. CID에 있는 고객의 전화번호를 수집해서 문자를 다 보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지금 동의 없이 보내면 조금 문제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1825명, 3982명에게 이벤트를 알리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배달 직원들이 어차피 접점에서 고객을 만나잖아요. 그때 리플렛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대에 직접 오시면 할인을 해드립니다 라고 한마디 할 수 있게 직원들을 교육을 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3개월을 한번 운영을 해봤습니다. 3달 동안 해본 결과 기존의 근거리 배달 고객의 상당 부분이 가까워도 시키는 고객들이 있어요. 스스로 걸어오는 그런 효과가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행사 전인 3개월 전보다 매출이 14.2%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봤을 때 배달 매출은 떨어졌지만 일반 매출이 올라갔기 때문에 뭔가 상쇄 효과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지점은 매출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평타는 유지하더라. 네, 결국 할인을 해주더라도 전보다는 훨씬 더 구조가 좋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할인을 해준 것에 대해서 재료비는 늘어나요. 하지만 이때 우리는 그것만 하지 않았고 배달 대행으로 전환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많은 비용들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직원이 줄었어요. 직원이 하나 더 늘면요. 사대보험 들어야 되죠. 반매기가 되죠. 여러 가지 복지 비용이 많이 들어요. 직원이 주니까 그 비용이 없어졌고요. 또 하나는 단말기가 감소되니까 통신비 덜 들죠. 오토바이 필요 없죠. 보험료 필요 없죠. 유지비 필요 없죠. 이런 게 싹 빠지니까 거의 제로였던 매장이 영업이익률이 무려 7.6%가 개선되는 그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누구나 배달을 고민하는 시대예요. 그만큼 대세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뭔가 주변에 있는 재원을 적절히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가맹비가 보통 차이가 있겠지만 12만 원부터 뭐 계속 올라가는 데도 있는데요. 다 차이가 있죠. 가맹비가 얼마입니까? 한 달에 발생하는 고정 비용 말을 하죠. 자, 그 다음에 기본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100m가 늘어날 때마다 얼마가 추가가 됩니까? 이런 것들을 먼저 물어보세요. 자, 이런 질문이 들어가면은 상대방이 다시 한번 긴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매장이요,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개인 매장이에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거리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가는 것보다는 거의 인근 지역으로 배달이 많이 가는데 나는 프랜차이즈도 아니고 가만히 봤더니 배달이 저기 원거리에서 많이 들어와요. 자, 우리가 기본 거리에다가 늘어날 때마다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이럴 때는 일명 쇼부를 치셔야 돼요. 자, 쇼부를 치려면요, 먼저 제일 중요한 거, 내 상황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 집에서 가장 많이 배달이 요청받는 지역이 어디인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는 제가 컨설팅했던 일산에 있는 오양선이라는 족발집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족발집인데 그 고객들이 자기 돈을 내고서는 배달을 시켜 먹는 집이에요. 자, 사장님이 고수예요. 장사 잘해요. 주문이 들어오면은 포스 회사가 괴롭혀갖고 동마다 키를 만들었어요. 어디 동 해서 주문 들어올 때마다 같이 이 기능 키를 찍게 된 거예요. 어디 동. 이렇게 하면은요, 포스에서 자연적으로 매월 집계가 됩니다. 아, 봤을 때 여기는 쭉 동들이 있죠. 뭐 크게 배달 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뭐 대하동 이런 동네에서 어디가 많이 들어온다. 주로 어디에 분포돼 있고 최대 어디까지 간다. 이런 정보들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주문이 빈번하게 들어오는 동네까지 파악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거 꿀팁이에요. 또 만약에 우리가 처음에 내 매장에서 어느 동까지 배달을 해줄지 서로 이제 약속을 하잖아요. 때로는 정해지지 않은 지역에서 배달 주문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자, 이럴 때는 내가 입력할 수가 없고 직접 콜센터 전화해서 입력을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나쁜 점이 있다면 이게 금액이 널뛰게 한대요. 기본은 3,000원인데 6,000원, 7,000원까지 막 나올 때가 있대요. 그래서 미리 물어보라고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지정한 동이 여기까지인데 그 외에서 주문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해놔야만 나중에 피해를 보지 않는다 라는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사람이 바쁘다 보면요. 숫자를 틀리고 동네를 틀려요. 특히나 프랜차이즈들은 아르바이트 직원들이 수없이 바뀌죠. 얘네들을 교육을 똑바로 시켜놓지 않으면 계속 실수합니다. 비용이 더블로 나가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주소를 잘못 입력하면 콜비를 2번 내야 합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얘기해서 나한테 어떤 혜택을 더 줄 수 있는가를 계속 협상을 하는 거예요. 자, 이어서 이제 고객의 소리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클레임들을 뭔가 수치화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 국물이 흩어지거나 문이 열리거나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발생하는 건마다 뭔가 지표화시킨 거예요. 대분류로 서비스나 맛이나 위생, 이물질, 변질, 고객이 다쳤을 때 상해까지도 쭉 나누고요. 그 세부 카테고리에 이제 그런 상황들, 그 다음에 누가 접수를 받더라도 똑같은 구분을 할 수 있게끔 구분 기준까지도 만들었습니다. 프랜차이즈는 이렇게 관리해요. 자, 이렇게 하면요. 우리 서비스가 전체 클레임 중에 80%인데 그 중에서도 봤더니 배달 부주의가 제일 많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부주의가 발생하지 않게끔 관리할까? 이런 것도 노력을 하면요. 그 클레임이 줄어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수치화시키고 관리하는 것들이 우리 사장님들도 꼭 하셔야 된다라는 거 강조를 드리고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클레임이 발생했을 때요. 우리가 그걸 처리한다 그러잖아요. 클레임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뭐냐면 이런 클레임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작업들도 필요합니다. 이런 걸 우리는 시스템 경영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했던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1차, 자연 발생에 대한 사전 안내. 2차는 내가 30분 만에 간다고 했는데 40분, 50분이 됐어요. 그럴 때에 대한 사전 안내, 추가 지원에 대한 뭐 사과라든지 멘트도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해서 붙여놓고 관리를 했거든요. 그 결과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 발생했던 클레임이 거의 제로화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문제를 알고 제대로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응대 멘트를 부착해놨다라는 내용이고요. 특히나 우리 배달에 대해서 많이 발생하는 클레임이 배달 직원이 굉장히 불친절하다라는 내용이 많아요. 사장이 잘하는 집은요,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따라하려는 습성이 있어요. 전화했을 때 직원이 사장하고 비슷하다? 그 사장은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시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 사장님은 교육도 시켰지만 품질 관리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내 직원을 고용을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비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어요. 배달 대행을 쓸 경우인데요. 어제 교육을 시킬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으니까 대책을 세웠습니다. 클레임을 받더니 직원들이 처음에요. 고객한테 말을 하지 않아서, 인사하지 않고 말하지 않아서 클레임 많이 났어요.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제가 찾아가서 우리가 단말기에다가 첫인사, 끝인사 꼭 해야 되는 3마디를 적어 놓겠다. 당신 직원들이 배달 갔을 때 이걸 보고서는 이 말들은 반드시 읽어주게끔 해달라라고 부탁을 해서 교육을 시켰더니 인사를 하지 않는 클레임도 절반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무조건 터졌을 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바로 어려운 말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제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클레임을 해결하는 사례들을 말씀드렸고요. 오늘 오지 않으신 저희 회원님 중에서 그 빙수 배달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배달 대행 직원이 내가 고용한 직원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사람은요,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해요. 그러니까 이분 항상 이 대행 직원들은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배달을 보고 막 움직이잖아요. 혹시라도 직원들이 쉴 공간이 없을 때 우리 매장을 편안하게 이용하세요라고 해서 쉼터를 제공해요. 그리고 왔을 때 음료라든지 과자, 당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들 편안하게 이용하게끔 하니까 직원들이 자주 들린대요. 자주 들리니까는 정이 들고 내가 배달 빼더라도 그 집 먼저 챙겨주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마음을 얻는 활동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면 미리내라는 서비스를 하세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미리내 한다면 어려운 이웃들이 왔을 때 먹을 수 있게끔 미리 돈을 내고 가는 거거든요. 고객만 볼 텐데 이분은 우리 고객이 여러 종류가 있죠. 일반 고객이 될 수도 있고 내부 직원이 고객이 될 수도 있는데 미리내를 어떻게 활용하냐면요.
제가 그때 10,000원을 기부하면서 일부러 그 배민 라이더스에게 기부를 했어요. 사장님 왔을 때 그 친구들이 오면은 어머 손님이 기부했어요. 시원한 빙수 한 그릇 드시고 가세요 하면서 그런 음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감동이 그 직원이 이렇게 들고서 웃는 사진 있죠. 그걸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속으로 생각했죠? 아 저렇게 배민 라이더스가 환하게 웃는 게 바로 손님에게 그대로 가겠구나. 자, 이어서 이제 고객의 소리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호 사장님, 네, 저기 뒤에 계신 분의 자료를 제가 받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희한하게 누적 주문 수가 많은 업소들은요, 당연히 고객에 대한 리뷰 수도 많다라는 사실을 발견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리뷰 이퀄 매출액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는 제가 그저께 시킨 매장이에요. 서울에 이사 간 지 며칠 안 됐거든요. 평택에 살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쫙 검색해 봤더니 저희 동네에서 저는 이 배달의 민족 앱으로 주문 수도 보지만 왕관을 쓰고 있냐 안 쓰고 있냐 딱 봤더니 이 집이 배달 대상 받은 집이에요. 그래서 한번 시켜봤거든요. 내공이 장난이 아니고 특히나 이게 영수증이에요. 치킨 박스 위에 영수증을 딱 붙여서 오는데 날씨까지 얘기하죠. 날씨가 너무 덥네요 하면서 고객한테 마치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요 심리적으로 고맙다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진대요. 그래서 이 3주 후에 계산을 했다가 자기가 원하는 말을 딱 하잖아요. 그럼 고객이 항상 오케이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심리까지도 파악을 하는데 그 대전에 있는 메이킨 사장님이 제 글을 읽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진짜 활용을 하신 거죠. 주문을 받을 때 네 고맙습니다 고객님 정성껏 맛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콜라가 작은 사이즈 나가는데 더 큰 거 필요하세요? 라고 하면 10중 6, 7은 다들 큰 걸로 달라고 한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팁을 자꾸 얻어서 고객들한테 기분 좋게 만드는 말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근데 사장님이, 우리 김주로 사장님이 저한테 이 일을 제기했던 게 뭐냐면, 그런데 본인이 봤을 때요, 물론 리뷰 수가 매출과 직결이 되지만 리뷰가 많다고만 좋은 게 아니더라. 이게 뭐냐면요, 고객들이 리뷰를 올리지만 뭔가 긍정적인 멘트도 있고 부정적인 불만 리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뭔가 개선하고 고객과 소통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 이 사람은 피터 드러커죠. 경영학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피터 드러커인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조차 없다. 혹시라도 우리 집에 뭔가 공통적인 불만들이 올라온다면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개선해야만 뭔가 발전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딱 3가지였어요.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가 뭘 활용했죠? 포스. 두 번째는요? 배달댕. 세 번째는 리뷰예요. 다들 아는 거예요. 여기 고수들 쫙 앉아 있잖아요. 그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죠? 평가를 하려면요 자격이 필요해요. 어떤 자격? 석박사 학위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거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단 딱 하나, 내가 이걸 해봤냐 해보지 않았냐 이걸로 갈립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라도 오늘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해보지 않았더라면 딱 하나라도 제대로 활용하셔서 사장님만의 뭔가 매출 향상 도구로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저는 제가 수식어가 있습니다. 미소가 아름다운 여자 현성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